네, 안녕하세요. 시리얼 킬러의 전월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임금 피크제 위헌 판결입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6일 퇴직자 A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해당 판결에 대한 의미를 알려면 임금 피크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개념이었는데요. 임금 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년 보장 또는 정년 연장과 임금 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말합니다. 임금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연령이나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과 지위가 높아지는 연공서열 제도에서 의미가 있고 정년 개념이 있는 사업장에서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직무 성과에 따른 보수 체계를 가지고 있고 정년 제도가 없는 미국과 유럽이 아닌 연공서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죠. 임금 피크제란 용어는 한국에서만 사용되지만 제도의 기본 틀은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의 임금 피크제는 고령화 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자 1998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같은 해 시니어 사원 제도라는 명칭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죠. 일본은 2013년 정년을 다시 65세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초로 도입했다고 알려집니다. 당시는 정리의 고나 조기퇴직에 대한 압박이 강했던 시기로 초기에는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 보장형 임금 피크제가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2007년 말 기준 도입률이 4.4%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았으나 2013년 고령자 고용법 개정을 통해 60세 이상 정년이 법제화되면서 제도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죠. 정부는 2015년 5월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며 공공기관을 필두로 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했었습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 시 결정해야 할 것들은 제도 유형, 적용 대상자 범위, 임금 감액 기준, 임금 굴절 시점, 임금 감액률, 직무 직책의 조정 등인데요. 임금 피크제가 단 한 개의 유형이 제도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와 달리 임금 피크제 유형은 정년 보장형, 정년 연장형, 고용 연장형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정년 보장형은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 수준을 낮추는 형태이고, 정년 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 수준을 낮추는 형태입니다. 재고용형이라고도 불리는 고용 연장형은 정년 퇴직자를 톡탁직,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고 임금 수준 낮추는 형태이죠. 임금 감액 기준은 총 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큼 감액하거나 기본급만을 감액하는 방식, 특정수당, 상여금, 변동급 등을 감액하는 방식이 있다고 알려집니다. 임금 굴절 시점은 임금 보정의 기점에 대한 연령을 의미하며 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분배소득의 기점, 시장임금 기점, 노동생산성 기점 등이라고 합니다. 임금 감액 유형은 해마다 임금의 일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형태와 제도 도입 시점에 감액한 임금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가 있다고도 하죠. 그렇다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발생하는 기대 효과와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임금 피크제 도입 시 기대 효과로는 고용 안정,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고령 인력 활용, 인사 적체 해소,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사회보장 비용 부담 완화 등이 꼽힙니다. 이와 반대로 문제점으로는 조직의 활력 저하, 임금 축소에 따른 동기부여의 어려움, 고령자의 생산성 저하 등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얘기 드렸던 위헌 판결에 대해서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노조 합의를 거쳐 정년 61세를 유지하는 대신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55세 이상 근로자의 업무량이 줄거나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은 임금 피크제가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용자 고용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죠. 임금 피크제로 임금이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는데 적정한 대상 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임금 피크제를 전후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임금 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죠. 다만 대법원은 임금 피크제의 효력은 개별 사안, 사업장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금 피크제 자체가 위헌이라기보단 구체적인 사례를 특정한 판례를 남긴 셈이죠. 본 판결이 임금 피크제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임금 피크제만을 무효로 보고 있으면서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죠. 첫째, 임금 피크제 도입이 타당한가? 두 번째, 노동자들 얼마나 불이익을 받았는가? 세 번째, 임금을 깎는 대신 무엇을 제공했는가? 네 번째, 낮은 임금으로 원래 목적에 맞게 썼는가? 이렇게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칫하면 노사 간에 합의된 임금 피크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노사와 합의가 되어 적법이라고 보지만 근로자들은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심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면 근로자에게 그에 맞는 반대급부를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생깁니다. 풀어서 얘기해드리면 반대급부란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된 이익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드리면 임금 피크제로 임금이 삭감되면 그에 대응하는 이익이 있어야 하죠. 만약 임금은 깎아놓고 근무시간이나 강도, 정년이 그대로라면 순전히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려면 임금 피크제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정년을 60세보다 더 늘려주거나 노동시간을 더 줄여주는 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합니다. 3년이 지난 부분까지 소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고 대신에 임금피크제가 근로고용법에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본다면 10년치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급 적용을 받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소송을 통한 해결이 최선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이번 임금피크제의 위헌 판결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국책은행은 고질적 문제인 항아리형 인력 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고 합니다. 금융공기업 특성상 희망퇴직을 단행할 수 없는 처지라 임금피크제가 무너지면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위헌 판결로 인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지방공공기관 500여 곳 가운데 87%가 이처럼 정년 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경우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퇴직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임금피크제의 핵심은 정년 보장형이건 정년 연장형이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 삭감은 차별이므로 위헌이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의 본래의 취지는 고령화 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기간 연장 필요성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정년 보장형보다는 고령화로 인한 고용기간 연장 필요성에 더 맞는 지나친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년 연장형으로 바뀐다면 근로자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근로자의 임금 삭감은 그저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덜 주고 싶어 만든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일반적으로 회사보다 근로자의 권리가 더 적습니다. 갑이 아닌 을의 입장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때론 시위를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들어주지를 않으니까요. 물론 어떤 일부 을인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줘야 할 분들은 일부가 아닌 다수의 평범한 근로자일 겁니다. 더 나아가 근로자도 제3자가 아닌 나 자신이 해당될 수도 있고 내 가족과 친척, 주변의 이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좀 걱정이 필요 없는 사람들 말고는 평생의 걱정거리일 것입니다. 회사의 입장과 근로자의 권리가 균형을 맞춰갈수록 더 많은 가정이 더 안정될 것이며 그로 인해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